어제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 미국 해군 소속인 칼 빈슨 항공모함을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호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호주 지역을 방위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 칼 빈슨인데 이것을 갑자기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미 한국 근해에 와 있겠죠. 북한이 핵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아닌데 또 한국 근처에는 일본의 그 항공모함이 있고 또 다른 항공모함이 있는데 이 항공모함을 또 이렇게 갑자기 한국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칼 빈슨 항공모함, 뭐 다른 항공모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어지간한 나라의 그 군사력과 맞먹을 정도로 그보다 더 셀 정도로 화력이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80대 정도 항공기를 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승조원 수가 5,500명이나 되는 그야말로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미국 특파원이 보도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 항모 한반도로 다시 출동, 북한의 독자 행동 움직임,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다시 한반도로 출동을 했는데 북한에 대한 독자 행동을 할 움직임을 보이는 징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제목을 글로벌 호크, 미 1기 전진 배치. 글로벌 호크도 이제 전략 자산인데 이것도 미국 기지에 전진 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기사를 이렇게 했는데 북한 핵 미사일 단판을 이제 시진핑과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별 성과 없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그 끝난 다음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개발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시각을 공유했으며 북핵 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뭐 일반적인 내용을 말한 후에 이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중국이 우리와 협력할 의사가 없으면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담 직후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를 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 기사를 했습니다. 회담이 이제 뭐 그냥 미국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 회담이 끝나자마자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로 직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니키 헤일리 주 UN 미국 대사, 여자죠.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트럼프는 더 해야 한다. 트럼프는 시리아 폭격 가지고 끝내서는 안 된다. 뭔가 다른 일을 더 해야 된다. 군사행동 더 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군사행동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니키 헤일리 주 UN 미국 대사가 천명을 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시리아 폭격을 한 후에 미국의 어떤 언론이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가 시리아 폭격한 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 한 번 말을 하면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대통령,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통령, 그렇게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예전에도 대통령인데 그 시리아 폭격으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이 인정하는 대통령이 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에 사는 교포 애국자님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영어도 적고 뭐 한글도 적고 그런데 영어 뭐 제가 잘 못 읽지만 그냥 적은 대로 읽겠습니다. CNN is inside of North Korea to see reaction,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CNN이 북한에
있다. CNN이 북한에 있다. 리액션을 보기 위해서, 북한의 반발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 기사를 냈고요. 거기 이제 그분이 적기를 CNN 방송팀이 북한에 있나 봅니다. 이라크 공격 때도 CNN 방송이 타격 중계 방송을 했었지요. 이라크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 공격할 때 CNN이 미리 들어가 있다가 공격하는 것을 중계 방송을 했는데 이번에도 CNN이 미국에 북한에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의 지금 미국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취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면 중계 방송하라 그게 목적이 되겠죠. 북한은 김일성 생일 전 4월 15일이죠. 김일성 생일 전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전에 늘 그래 왔으니까 김일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신적인 존재인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핵실험을 할 정도로 이렇게 미사일을 펑펑 쏴서 미국을 겁줄 정도로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김일성 생일 전에는 언제나 이런 군사행동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죠. 벌써 오래전에 핵실험 준비 끝냈고 미사일 발사 준비 다 끝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은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나 발사를 하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 이 핵실험을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까요? 군사행동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북한이 미국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김정은이가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 함부로 핵실험하다가 미사일 함부로 발사하다가 이거 한 대 얻어맞겠다. 그럼 나만 손해지.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이제 넘어가면 그냥 이제 어떤 보도에 예측한 대로 이제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날 열병식을 하게 되는데 그 열병식 때 핵폭탄을 이제 등장시켜서 폭탄을 보여주는 것 정도로 넘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북한을 때릴 것인가? 이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때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분위기가 북한을 타격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제 언론도 그렇게 다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만약을 대비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터질 때를 위해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전쟁 준비할 때 무슨 물품이 필요한지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만약 이제 북한을 타격하면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북한 민간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